사실 뇌졸중의 70% 이상은 아무런 증상이 없던 사람들에게서 발생합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이 신호들을 놓쳤습니다. 그 결과 너무 늦게서야 후회했죠. 당신만은 다음 사람이 되지 마세요.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단 몇 분이 당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박지훈, 올해 쉰둘입니다. 한때 저는 제 건강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담배는 피우지 않았고 가끔 친구들과 소주 몇 잔 기울이는 정도였죠. 매일 저녁이면 아파트 단지를 몇 바퀴 돌며 운동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년 전쯤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눌린 듯 무겁고 시야가 흐릿했습니다. 가끔은 어지러워서 잠시 앉아 있어야 일어설 수 있었죠. 출근하려는데 열쇠를 어디 뒀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아내 김현주 씨가 장보라고 부탁한 것도 시장에 가면 다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그땐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라며 웃어넘겼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불안이 커졌습니다. 어느 아침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를 마시며 어머니 박미정 70세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훈아, 요즘은 아파트 3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어머니의 미세하게 떨리는 손을 봤습니다. 순간 섬뜩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남의 일이라 생각했던 일들이 이제는 제 가족, 그리고 제 자신에게 닥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수원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기로 했습니다. 담당 의사 최은호 선생님은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제 이야기를 듣더니 물었습니다. 혈압은 자주 재시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45세 이후 아침 시간대에 혈관이 갑자기 수축하면서 혈압이 급등하는 현상을 겪습니다. 특히 뇌혈관이 이미 좁아져 있거나 탄력이 떨어진 경우 뇌로 가는 혈류가 순간적으로 막히면 머리가 무겁거나 어지럽고 기억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오랜 생활 습관의 결과예요. 짠 음식, 늦은 취침, 운동 부족, 그리고 만성 스트레스. 그는 또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매년 15만 명 이상이 뇌혈관 질환으로 입원합니다. 그리고 그중 70% 이상은 발병 전까지 아무 증상도 없었습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깊이 찔렀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컴퓨터를 켜고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뇌는 우리 몸 무게의 2%에 불과하지만 혈류의 25%, 산소의 20%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즉, 뇌는 단 한순간도 쉬지 않는 거대한 공장입니다. 그리고 그 공장으로 향하는 혈관은 머리카락보다 가늘죠. 조금만 막혀도 단 몇 분 만에 세포는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습니다. 머리 무거움, 어깨 결림, 아침 어지럼, 그 모든 게 이미 뇌혈관이 보내던 노란 신호등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뇌혈관이 나이보다 더 빨리 늙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의학 논문들을 찾아보니 대부분의 연구가 한 가지 결론으로 모였습니다. 바로 항산화 물질, 특히 안토시아닌. 이 색소는 검은 오디, 블루베리, 석류 같은 진한색의 과일에 풍부하며 혈관을 보호하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어릴 적 할머니가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색이 진한 과일은 하늘이 준 약이다. 그때는 그냥 속담이라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현대인은 너무 바쁩니다. 아침은 커피 한 잔으로 넘기고 점심은 대충 편의점 도시락, 밤에는 술로 스트레스를 달래죠. 혈관이 쉴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까지 고혈압과 뇌순환 장애를 호소하는 겁니다. 저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아침 식사부터 바꿔보자. 극단적인 식단이 아니라 꾸준히 먹는 좋은 음식으로. 그 시작이 바로 오디, 블루베리, 석류였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기적의 비법보다 더 강력한 건 꾸준함이라는 걸. 이 여정을 기록하고 저처럼 피곤함과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건강은 잃기 전에 지키는 것이 진짜다. 이 이야기는 단지 제 경험담이 아니라 그 말을 실천하려는 저의 작은 다짐입니다. 혹시 당신도 요즘 아침에 머리가 무겁거나 기억이 흐릿하거나 일어날 때 어지럽다면 그건 몸이 보낸 첫 번째 경고일지 모릅니다.
지금부터라도 혈관을 돌보세요. 당신의 뇌와 마음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가 어떻게 아침 식단을 바꾸었는지 궁금하다면 댓글에 1을 남겨주세요. 함께 조금 느리지만 건강한 삶, 그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병원 진료를 마친 뒤 저는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더 이상 눈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그대로 누워서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머리맡에는 미리 따뜻한 물 한 컵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최은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침에 물 한 잔은 피가 흐를 수 있도록 열어주는 작은 강물과 같다. 그때는 단순한 비유처럼 들렸지만 곱씹을수록 정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손목형 혈압계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첫 일주일 동안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잠들기 전에 혈압을 쟀습니다. 놀랍게도 아침 혈압이 저녁보다 평균 15 정도 높게 나왔습니다. 그 수치를 매일 기록하며 식사 일지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매운 음식, 짠 음식, 늦은 술자리 다음 날 어김없이 아침 혈압이 높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식습관, 수면, 순환이 서로 얼마나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혈관을 위한 식사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논문들을 읽다 보니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안토시아닌. 검은 오디오디와 블루베리 같은 짙은 색깔의 과일에 들어있는 천연 색소입니다. 유럽과 일본의 여러 관찰 연구에 따르면 안토시아닌을 자주 섭취하는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확연히 낮다고 합니다. 물론 인과관계가 완전히 입증된 것은 아니지만 자연 그대로의 과일을 적당히 먹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손해볼 일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침 식사부터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전에는 커피 한 잔으로 대충 넘겼지만 이제는 오디 30지 플러스 블루베리 50지 플러스 무가당 요거트 한 컵을 함께 갈아 마셨습니다. 처음엔 약간 시고 낯설었지만 며칠 지나자 오히려 상쾌하고 속이 가벼워졌습니다. 출근길 어지럼증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최 선생님은 여기에 석류를 점심이나 오후 간식으로 추가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석류에는 LDL 콜레스테롤 산화를 억제하는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하다고 했죠. 저는 무가당 100ml 석류즙을 선택했습니다. 약간 떫은 맛이 있었지만 그게 진짜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경험을 친구 김도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아침을 거의 거르고 블랙커피만 마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매일 스무디를 마신다고 하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과일 좀 먹는다고 어지럼증이 사라지겠냐? 나이 먹으면 다 그래.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안 해보면 모르잖아. 3주 뒤 도윤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야, 나도 그 보라색 식단 좀 해볼까? 우리 아내 이소영도 요즘 아침마다 피곤하대. 그렇게 우리는 함께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아침마다 서로의 스무디 사진을 찍어 보내며 오늘도 실천 완료 메시지를 주고받았죠. 함께하니 훨씬 꾸준히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자료를 찾아보며 더 명확히 이해하게 됐습니다. 안토시아닌은 혈관 속 지방을 녹인다는 광고처럼 마법의 물질이 아닙니다. 하지만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개선해 혈압 변화에 더 유연하게 반응하도록 돕습니다. 게다가 채소 과일이 많은 식단은 체중 조절과 염분 섭취 감소에도 효과적이어서 결국 심장과 뇌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크게 바꾸지 않아도 작지만 매일 반복하면 몸은 기억하고 반응합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은 너무 바쁩니다. 아침엔 서두르고 저녁엔 지칩니다. 하지만 딱 10분만 투자해도 됩니다. 따뜻한 물 한 잔, 깊은 호흡, 혈압 체크, 그리고 과일 한 잔 그것만으로 하루가 달라집니다. 2주가 지나자 머리가 한결 맑아졌습니다. 아침에 묵직함이 사라지고 기억력도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이게 과일 때문인지 술을 줄인 덕인지 혹은 잠을 잘 자서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제는 제 몸을 방치하지 않고 스스로 조율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가 제 옆에서 블루베리 한 컵을 드시며 미소 짓는 모습을 볼 때 이 여정이 정말 가치 있음을 느꼈습니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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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이 작은 변화가 3개월 뒤 저뿐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주가 흘렀습니다. 제가 아침 의식을 시작한 지 꼭 그만큼의 시간이 지나 있었죠. 솔직히 처음엔 오래가지 못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운동도 금주도 다 며칠 하다 포기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발코니로 나설 때 이전처럼 머리가 무겁거나 눈앞이 깜깜해지지 않았습니다. 신발끈을 매기 위해 허리를 숙여도 어지럽지 않았죠. 이게 안토시아닌 덕분인지 아니면 일찍 자서 그런지 모르지만 몸이 분명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아내 김현주는 현실적인 사람이라 건강식 습관 따위엔 큰 기대를 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매일 아침 먼저 일어나 제가 마실 스무디를 준비해 줍니다. 심지어 블루베리를 몇 상자나 사서 냉동실에 쌓아두었죠. 요즘 이거 마신 뒤엔 표정이 한결 밝아졌어요. 예전처럼 짜증도 안 내고 그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건강한 습관이란 건 향기처럼 집 안에 퍼져드는구나 싶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친구 김도윤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그는 금융회사에서 일하며 늘 바쁘고 커피로 하루를 버티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오디블루베리 요거트 스무디를 내밀자 그는 한 모금 마시고는 얼굴을 찡그리며 웃었습니다. 조금 쉬지만 괜찮네. 진짜 비타민 마신 기분이야. 그리고는 제 얼굴을 한참 보더니 말했습니다. 야, 너 요즘 얼굴빛이 다르다. 예전보다 생기 있어 보여. 그 말을 듣는 순간 괜히 뿌듯했습니다. 아마도 변화는 스스로보다 남이 먼저 알아보는 법이니까요. 그에게 매일 아침 혈압을 재고 가능하다면 간단한 과일 섬유질 아침을 먹어보라고 권했습니다. 3주 후 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지훈아, 아침 혈압이 좀 내려갔어. 오후 두통도 거의 사라졌어. 이거 진짜 효과 있는 거 아닐까? 저는 웃었습니다. 효과보다 중요한 건 그가 꾸준히 해냈다는 사실이니까요. 어머니 박미정 역시 변화를 보이셨습니다. 제가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걸 보시더니 이젠 어머니도 아침마다 작은 잔의 스무디를 드십니다. 전엔 3층만 올라가도 숨이 찼는데 이젠 4층도 거뜬하다. 동네 내과의사 한지성 선생님께서도 그대로 유지하세요. 무리하지 말고 꾸준히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큰 응원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달이 되자 저는 식습관뿐 아니라 운동도 함께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스무디 후엔 20분간 빠르게 걷고 밤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수면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밤에 깨지 않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었죠. 어느 날 아침 혈압계를 보니 122, 76. 예전엔 늘 136, 84 근처였습니다. 사진을 찍어 최은호 선생님께 보냈더니 아주 좋아요. 이렇게 꾸준히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리듬이 중요해요. 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매일 밤 짧은 일기를 썼습니다. 단순히 수치만 적는 게 아니라 오늘은 머리가 한결 가볍다. 아침 햇살 아래 걷는 기분이 좋았다. 오후에도 에너지가 남았다. 이런 문장들을 남겼습니다. 그 일기장은 저에게 증거가 되었습니다. 작은 변화가 꾸준함이 쌓이면 정말 몸이 달라진다는 증거. 10주쯤 되자 그동안 매일 느꼈던 머리의 답답함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기억력도 좋아졌고 회사 동료들도 말했습니다. 요즘 집중력이 대단하시네요. 무슨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결은 없어요. 다만 아침을 조금 천천히 시작할 뿐이에요. 어느 저녁 어머니와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데 그분이 문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훈아, 건강은 약이나 나이의 문제가 아니더라. 결국 매일 어떻게 사느냐에 달렸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엔 노을이 물들고 우리 동네엔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건 장수의 비결이 아니라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으로 돌아가는 법 아닐까. 적당히 먹고, 제때 자고, 자주 웃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 단순한 일상이 결국 건강이라는 가장 값진 선물이 된다는 걸 저는 이제야 제대로 느낍니다. 그날 밤 일기를 쓰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도 나는 천천히 그러나 올바른 방향으로 걷고 있다. 3개월이 넘어서자
제 몸이 마치 다시 젊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건 거창한 표현이 아니라 머리가 맑고 몸이 가벼워지며 무엇보다 내 건강을 내가 주도하고 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저는 여전히 같은 순서를 지켰습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키고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신 뒤 혈압을 잰 다음 오디 블루베리 요거트 스무디를 준비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이지만 이상하게도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안정되고 하루의 중심이 잡히는 의식 같은 습관이 되었죠. 이제는 확실히 알겠습니다. 식단은 건강의 일부일 뿐이라는 것을요. 혈관의 건강은 잠, 감정, 움직임, 균형이 함께 만들어가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녁마다 30분 빠르게 걷고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들려 노력했습니다. 아침엔 최소 10분 동안 깊은 호흡 명상을 했습니다. 업무가 스트레스 받는 날엔 잔잔한 음악을 틀고 눈을 감았습니다. 불과 몇 분이 지나면 심장이 느긋해지고 목과 어깨의 긴장도 풀렸습니다. 어머니 박미정은 여전히 매일 아침 스무디를 드셨고 이젠 이웃 두 분까지 합류했습니다. 어느 날 세 분이 부엌에서 함께 웃으며 보라색 스무디를 갈고 있었죠. 주방 전체가 향긋한 과일 냄새로 물들었습니다. 지훈아, 내 덕분에 이 아파트가 더 건강해졌어. 어머니의 말에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주위로 퍼져나가는 힘, 그것을 직접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3개월 후 재검사 날, 최은호 선생님은 제 결과표를 한참 보시더니 말했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모두 안정적이네요. 이대로 유지하세요. 중요한 건 강도나 약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묘한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건강관리란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작은 행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용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나에게 고맙다. 매일 함께한 어머니께 고맙다. 그리고 조용한 이 아침들에게 고맙다. 창밖에는 따뜻한 노란 불빛이 골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 아래서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디 여러분도 자신만의 작은 아침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그 한 잔의 물, 그 한 번의 호흡, 그 짧은 10분이 당신의 뇌와 심장을 젊게 유지하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건강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오늘의 평온한 아침 한 번에서 시작됩니다. 6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박지훈은 깨달았습니다. 건강의 진짜 가치는 혈압 수치나 검사 그래프 위에 있지 않다는 걸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삶의 속도를 늦추고 내 몸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엔 건강을 운이 좋은 사람만 가지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건강은 매일의 선택이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라는 것을요.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 단지 걷기만 하는 느린 발걸음, 그리고 보랏빛 스무디 한 컵, 이 모든 게 제가 스스로에게 하는 작은 약속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배움은 건강은 서두른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어린 나무를 키울 때처럼 잡아당긴다고 자라지 않습니다. 그저 꾸준히 물을 주고 햇빛을 보여주는 수밖에요. 몸도 같습니다. 규칙적이고 평온한 리듬 속에서만 스스로 회복하고 치유할 시간을 얻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적의 방법을 찾기보다 작은 습관의 힘을 믿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배움은 올바른 식습관이란 극단적인 절제가 아니라 균형이라는 것입니다. 이젠 좋아하는 음식을 완전히 끊지 않습니다. 대신 먹는 순서와 양, 그리고 타이밍을 바꿨습니다. 검은 오디오디, 블루베리, 석류. 이 세 가지는 단순한 식재료가 아닙니다. 그건 스스로 건강을 선택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가장 깊은 배움은 이겁니다. 건강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 제가 변하자 어머니가 따라오셨고 친구와 이웃들까지 변화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하나의 불빛처럼 주변을 비추는 힘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을 함께 느끼기 위해서요. 이제 매일 아침 저는 여전히 보랏빛 스무디를 갈고 창문을 엽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속삭입니다. 오늘도 천천히 그리고 건강하게 살자.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지금 이 순간 작은 시작 하나를 선택하길 바랍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건강도 행복도 결국은 하루하루의 소소한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